프로젝트 헤일 메리, 반려동물,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나를 보내지 마, 프레그마타, 그리고 클라라와 태양. 안녕하세요. 뭐든지 북클럽 호빗입니다. 김시우입니다. 이주영입니다. 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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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북클럽 24번째, 왜 말이 안 나오지? 24번째입니다. 24번째? KBS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좀 민감해가지고. 네, 시간이고요. 네. 오늘 제가 호스트인데 혹시 호스트 얘기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저요? 네. 없어요? 아니. 삶에 아직 대해서? 책 얘기를 안 했으니까. 삶에 대해서? 그냥 우리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기억구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제가 네. 아무 얘기나 해도 되죠? 물론이죠. 그 충무로에 소라는 술집이 있는데 전국에서 카스 생맥주를 제일 잘 따른다는 거예요. 잘 따른다고? 네. 뭐 잘 보존하고 제일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생맥주를. 그러니까 생맥주는 잘 따르면 중요하잖아요. 거품과 그런 것에 비율을. 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이 총칭하는 말이군요. 생맥주 자체도 너무 신선하고. 너무 신선하고. 가보신 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제가 이제 거의 꽂혀가지고 갔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근데 요즘에 맨날 생각해요, 거기를. 소라는 곳을 가본 분이 있으시면 혹시 제보. 소가 있고, 이제 분점이 근처에 중이라고 생겼대요, 중. 대중소 이런 거예요? 근데 대는 아직 안 생겼어요, 분점으로. 그러니까 그 소가 잘 돼서. 작을 소. 작을 소. 근데 거기서 쓰는 잔이 맥주잔이 우스아리 잔이라고 되게 얇은 유리컵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제가 카스를 되게 카스 사랑인으로서 헛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냥 매일 거기를 언제 갈까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생맥주 되게 유명한 데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에 논현동에 두산그룹 본사가 있어요. 네. 본사 빌딩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오비 맥주가 있어요. 오비가 맛있나요? 근데 그게 원래 두산에서 오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제일 맛있는 맥주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원래 생맥주가 맛있으려면 제일 좋은 것은 많이 팔려야 되고 맞아요. 생맥주관을 계속 청소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소도 그 모든 걸 다 매일매일 청소한대요. 그러니까. 관이랑 이것저것. 그래서 관리한대요. 빨리 소비해야만 생맥주가 맛있어진대요. 그럼 여기도 오비에 생맥주 파는 데예요? 어디 두산그룹이에요? 네, 두산 거기는 소는 모르겠고 여기는 소는 오비. 카스고 여기는 오비요? 네, 오비 생맥주? 네. 드셔보셨나요? 생맥주 파는데요. 그거 봤어요. 네. 근데 맥주 안 좋아하시니까 그쵸? 맥주 안 좋아하지 않아요? 왜 누가 맥주를 그래요? 안 좋아한대요? 전 소주를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잘못 알고 있었지? 맥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생맥주는 특히 좋아하는데 저는 맥주 먹으면 빨개져요. 아니 금방. 저는 모든 술을 마시면 빨개져요. 근데 취해요? 네. 이게 무슨 질문이야? 되게 얘기가 되게 힘없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김시우 씨 김씨예요? 네. 네. 끝나. 네. 아니 술은 취하죠. 아니 근데 저는 위스키나 연태고량주 이런 거는 안 취하세요? 안 취한다기보다 좀 서서히 취하거든요. 근데 맥주는 빨리 취하시니까. 맥주나 소주는 그냥 바로 그냥 확 취해요. 역시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빠요. 비싼 술이. 비싼 술이 아니 도수가 높은 술이 맞는 것 같아요. 연태고량주는 그렇게 또 그래도 비싸죠. 비싸죠. 그래도 비싸죠. 아무튼 저희 관심사를 얘기해봤고요. 오늘 제가 호스트 왜 시작했나 싶은데 호스트고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제목만으로는 암시하는 바가 별로 없기는 한데 제가 먼저 이제 어떤 분이 썼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표지에도 그렇게 써 있네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장 가즈오 의식으로. 띠지에. 맞아. 저는 옛날 책인데 마찬가지인가요? 전 띠지를 버렸어요. 제가 띠지를 싫어해가지고 저 띠지 버린 사람이라. 이 가즈오 의식으로라는 네. 분인데 제가 이분 찾아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요. 그리고 1989년 부커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문학상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상은 다 받으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가즈오 의식으로는 경이에요.
SIR 써 가지고 의식으로 해요. 왜냐면 이분이 영국에서 받으셨구나. 예, 대영 제국 훈장을 95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노벨문학상 받은 다음에는 나이트 자기를 우와. 기사. 우와.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 멋지다. 기사가 사실은 영국에서 기사 자기를 많은 예능 예술인에게 줬죠. 네. 그래서 아마도 뭐 퀸도 아마 써일 거고 되게 많은 그 기사 자기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의 아버지 때문에 이민을 가서 영국 국적을 취득한 작가라서 일본계 영국인이에요. 국적은 영국인이고 그리고 이분이 뭐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 유명하죠. 1989년 이 책으로 이제 부커상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또 영화계가 좋아하는 작가기도 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나날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그리고 앤소니 호킨스와 엠마 톰슨 주연으로 영화가 되긴 했고요. 이게 사실 TMI이긴 한데 아카데미상에 8개 부문이 올랐는데 하나도 수상은 못했대요. 근데 그때 수상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뭐요? 신들러 리스트. 그거 어떻게 쟤냐. 이길 수가 없는. 이게 대신눈이 확실히 있어요. 그렇네요. 예. 네. 상은 정말 그런 게 상은 대신눈인 것 정말 대신눈이 같습니다. 있고 그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2년 뒤에 냈으면 혹시 알 수도 맞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나날 정도의 명작이면. 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꼬리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나를 보내지 마라는 책이 있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클라라와 태양 같은 경우도 AI 뭐 여기는 AF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아티피셜 프렌드 네. 인공 친구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나를 보내지 마도 사실은 SF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 책 역시 타임지에서 100대 영어 소설 중에 하나로 꼽혔고 그리고 캐리 멀리건, 앤드류 가필드, 키라 나이틀리 주연의 영화로도 사실 저는 영화로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본 거라 이때 꼬리표에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라라와 태양은 가지오의식으로가 잘 쓰는 거긴 한데 클라라의 1인칭 시점에서 전개가 되고 클라라라는 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네. 근데 클라라가 가게에 이제 손님이 자기를 사러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근데 거기 사러 왔던 이제 조씨라는 소녀가 널 꼭 데리러 올게.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려서 조씨에게 가는데 조씨가 좀 아픈 소녀예요. 그래서 조씨 같은 경우가 이 아픈 소녀인데 왜 아팠냐고 보니까 얘가 이제 유전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엄마가 의도를 해서 조씨를 좀 더 뭘 만드는 거죠? 조씨를 향상시키는 향상시키는 거라고 나오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이때는 거의 네. 모든 아이들이 이 근미래에는 그러니까 배분 받는 건데 조씨는 아마 이거 통해서 하던 중에 조금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서 뭔가 네. 그 유전자 향상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네. 있는 상황인데 클라라를 데리고 와서 같이 친구가 되고 조씨는 아픈 상태고 조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클라라와 조씨 간의 서로의 그 감정에 그리고 심지어는 클라라가 조씨를 이제 뭐 나중에 얘기를 쭉 하게 되겠지만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지만 클라라가 결국은 헌신적으로 친구가 돼서 조씨의 명을 낮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클라라가 떠나는 그런 얘기로 이루어지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뭐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책이 쓰여진 것은 꽤 시간이 좀 지난 것인데 지금 시대에 바라보는 이 AI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느 게 더 인간적인가? AI가 인간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AI를 어떻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긴 한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작가를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이 작가의 최근작인 클라라와 태양을 보면서 그래도 최근작이죠. 최근작인 클라라와 태양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이만 정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 책이 나왔던 2021년에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게 한 AI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야기되고 그랬던 게 제 기억에는 2023년 초? 그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시사 프로 할 때 한창 다뤘던 얘기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AI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자기 그 단말기에서 쓰게 된 것은 지금 그거는 한 비단 1, 2년. 1년? 네, 맞아요. 뭐 챗GPT, 제미나이, 맞아요. 뭐 클로드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 거는 비단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 방송에서 뭐 AI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이상해요. 뭐 거짓말만 해요.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2023년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상용화되고 진짜 뭐 지금 완전히 뭐 뒤덮였죠. 네. 그렇게 쳐도 2021년에 이게 나왔으면 뭐 지필은 아마 1, 2년 전, 2, 3년 전부터 구상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2021년에 나왔을 때 읽었을 때는 그냥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읽었는데 지금은 좀 섬뜩하게 좀 다가오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대체된다는 여기 이제 대체되는 그 아티피셜 프렌드뿐만 아니라 그 노동이 대체되는 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이 대체가 딱 되면서 아 그래 깔끔하게 그럼 난 대체되기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구역에 모여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조씨의 아버지고 조씨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노동 형태도 나오는데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얘기 나오고 저희한테 약간 좀 생계나 생존에 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직업이 진짜 사라지고 그러니까 대체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섬뜩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희가 나중에 직업이 대체되면 이 아버지의 삶처럼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대체되지 않고 막 자기 노동이나 이런 거, 노동의 가치를 좀 붙들고 사는 게 좀 어리석은 것처럼 약간 묘사되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눈에는 약간 그런 것도 저는 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향상, 그 아이들의 그 지능이나 전체적인 신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것도 이게 마냥 상상은 아닐 것 같다. 이거는 저희가 뭐 실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가올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그때 읽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좀 생생하거나 좀 두렵거나 이렇게 다가오는 게 많아서 역시 앞서가는 작가. 역시 한 10부 앞서가는 작가님이시다. 근데 뭐 노벨문학상까지 받으셨고 받을 상이 없으셔서 뭐 저희가 또 어제 그 호피디님이랑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걸작이라고 하지 않든 이것이 걸작이다 또 저희끼리 앉아가지고 잘 쓴다고 하건 잘 쓴다고 하지 않건 간에 걸작이다. 정말 가조이식으로님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붙일 말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제 5년 전에 읽었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새 책처럼 읽으면서 저는 결국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되게 서로 막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클라라가 이걸 되게 그 로봇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해내는 건 클라라잖아요. 그게 진짜 그래서 약간 호피디님이 늘 인간 안 믿고 인형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네. 호피디님이 앞서가시는 분인가? 호천. 네. 그래서 약간 그냥 그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클라라가 근데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클라라가 사랑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 일단 네 찡하고 감동하고 네 그랬습니다. 릭과 조시 사이의 사랑이 진실한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사랑인지 말해줘요. 그러니까 뭘 사랑이 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제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예, 뭐 네. 시우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울었나요? 울었겠지. 울만해 이건. 네, 울던데요. 폭풍의 언덕보다 훨씬 울었어요? 울만하다. 네. 성우실에서 성우실에서 울었어요? 울던데요. 다른 것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라탕 제가 먹다가? 드르렁 자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눈이 뻘개져 있던데요. 오. 진짜. 그러니까 울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울만한 내용이에요. 네. 네. 그냥 펑펑 운다기보단 좀 마음이 주르르? 좀 애매해지는 울음인 것 같긴 한데. 그래 좀 펑펑 울긴 했는데. 펑펑 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긴 좋습니다. 했는데. 네, 들어보죠. 네. 뭐 너무 좋았고요. 당연히 너무 좋았고 그 도입부터 그냥 쭉 좋았어요. 그냥 뭐 사실 이 책이 이 정도 두께가 되면 중간에 좀 루즈할 법도 진짜 잘 쓰지 않아요? 정말 잘 쓰는 루즈하지 않았고 그냥 내내 사실 이게 저 신기했던 게 엄청 막 이렇게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뭔가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스릴러나 이런 종류의 책이 아닌데. 아니죠. 근데 이런 종류의 책도 이렇게 계속 내가
빠르게 페이지 터너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구나. 이 정도 길이의 책이. 맞아요. 예.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일단 놀라웠고, 캐릭터들이 다 좋았어요. 그게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도 평면적으로 이 사람은 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책에 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없었어요. 그냥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심지어 카팔디? 카팔디. 네. 뭐 사실 그 아저씨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그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클라라와 조시와 릭과 크리씨. 네, 크리씨. 이 네 사람이 그냥 다 너무 슬픈 거예요. 각자에서의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까지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해서, 재밌게 읽었지만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꽤나 있었다. 그랬고, 일단 책 민음사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디자인이 너무 예쁜 와중에 딱 넘기면 와. 이게 나오잖아요. 전 네. 처음에 이 박스로 나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게 물론 제목을 통해서 이게 태양이겠거니 하긴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읽었죠. 근데 읽고 나서 마지막 맨 뒤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이. 저는 아예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에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맞네요. 읽기 전에 보고 왔을 때랑 맨 마지막에 다 읽고 똑같은 그림을 봤을 때 제 맞아. 느낌이 너무 달라서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너무 AI라는 그 소재가 등장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인간성이라는 무엇인가, 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근데 그게 어떤 작품들에서는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기도 했거든요. AI를 다루는 다른 작품들에서는. 근데 이거는 읽고 그 생각이 들었어. 왜 클라라를 그 누구도 뭐 넌 인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으나 얘가 인간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일 수가 없는 건가? 모르겠어요. 좀 복잡한데. 인간이 아니어서 이런 사람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참. 약간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데 영원을 인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가 있고. 근데 클라라도 영원하진 않은 존재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음. 우리가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인데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도달하기 어려운 건데 이 존재는 물론 쉬운 건 아니었으나 클라라는 이 AI는 그렇게 해냈으니까 이게 결국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까? 그럼 인간이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단순하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이게 완전함이냐 불완전함이냐, 아까 뭐 영원함이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영원하다라는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AI라는 게 과연 이게 너무나 많은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럼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클라라는 이상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서, 예를 들면 사랑은 이런 것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클라라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 끝까지. 네.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못 적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인간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클라라는 좀 더 완전한 존재일 수는 있겠죠. 근데 불완전한 게 옳으냐, 완전한 게 옳으냐? 인간이라는 것은 과연 불완전해야 하는가, 완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또 되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이제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물건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유출을 하자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사람을 더, 그런 관계를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예상되는 일들이 있는 관계를 난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게. 그래서 여기서 항상 뭐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기술이라는 건 점점 발전하고 가능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기술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AI가 얼마나 해서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인 건지 아니면 이래도 괜찮은가에 대한 물음인 건지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에 대한 물음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클라라와 태양을 좋아하고 가지오 이시구로의 전작인 네버랜미고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클라라의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클라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최대한 끝까지 쭉 스트레치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결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라는 걸 쭉 펼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들이 좋은 게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끝내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수많은 그 미래 영화들은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결론을. 좀 근데 맞아요. 클라라와 태양은 아까 시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계속해서 쭉 뭐 큰 사건이 없고 끝까지 쭉 가는데 그 근본에서 굉장히 감정이라는데 우리가 클라라를 사랑한다, 불쌍하게 여긴다, 미워한다, 혹은 뭐 그런 식의 우리의 그 근원적인 감정에 다가가면서 계속 그것들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나중에 쫙 펼쳐놓는 그런 게 약간 가지오 의식으로 책의 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네. 그거 참 좋겠다.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자꾸 지난 일을 돌아보게 되지 않는 거. 수연님 어떻게 네. 보셨는지.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도 약간 인간이란 참 못났다? 네, 약간 저는 원래 인간이 못났어요. 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면이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간을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못났지 인간들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인간들은 대체 뭘 바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클라라가 되게 완전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줄 알고 또 주는 존재잖아요. 근데 조 씨든 그 엄마든 클라라한테 뭐 친절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좋은 친구가 돼줄 때도 있고 근데 정작 이렇게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그러면은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막대해 버리거나 인간이 정말 그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면서 옆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책에서. 그런 엄청난 사랑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뭘 바라는 거지? 뭔가, 배가 불렀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뭘 원하는 걸까, 인간이란. 그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다룬 책이 그래서 스토너란 책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을까 내가 마지막 말미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토너라는 책이 계속해서 조명하는 건 한 인간의 불완전성이거든요, 사실은. 이 스토너라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고 그 딸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 부인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 상대방의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람 피웠던 그 여자는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수연님 제시하신 그 질문이 정확한 게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려고 태어난 걸까? 네. 뭘 하는 게 완전한 걸까,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의 그런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생각나는 게 다윈형이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했던 책들 중에. 다윈형이 1지구부터 8지구, 9지구까지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몇 지구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9지구. 9지구 맞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대체라는 얘기를 주영님이 처음에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연 1지구부터 몇 지구까지는 대체되는 거지? 8, 9지구는 대체 안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완전성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만든다면 그럼 우리는 대체 안 되는 걸까?
그렇다면 완전하면 무엇이고 불완전하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움이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다움을 끊임없이 보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대체되겠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대체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일 거예요 아마. 클라라든 뭐 올랄라든 왈랄라든 그런 여러 가지 AI들이 뭐 살랄라든 그런 AI들이 우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런 어떤 이기심, 탐욕심 이런 것만을 계속 키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1지구, 2지구 인간이 되면 괜찮나? 그럼 클라라가 우리를 이기나? 근데 클라라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약간 드는데 진짜 이 현실 세계에 아무리 그 아티피셜 프렌드가 나타난다고 해도 클라라 같은 존재는 좀 너무 소설적이지 않나요? 진짜 가능할까요? 그런 의문을 아마 가족의식으로 계속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버렛미고우 이제 네. 넘어간다면 그런 거거든요. 네버렛미고우가 근데 거기는 그냥 대체 그냥 장기용으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걔도 결국 사람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은 네. 아니죠. 걔는 장기용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배양해서 얘는 그 네버렛미고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걔네들이 다 잘 지내요. 그리고 막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술할 때 장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기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람인 거예요. 길러진 그것만으로 길러진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근데 걔네들도 전부 다 당연히 본인의 감정들이 있고 괴로움이 네, 있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과연 우리는 진짜. 영혼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클라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클라라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클라라도 분명히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인간보다 더 깊은 애정과 우정과 사랑과 헌신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클라라를 누가 욕할 수, 뭐 욕 안 하지만. 그럼 클라라가 나은 건가 아니면 애정과 우정이 없는 김호성이 나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너무 고민되는 너무 거고.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저희 엄마가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로봇 개가 나오면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호피디님이랑 비슷한 분인가? 제 엄마가. 근데 만약에 그 로봇 개가 곧 태어나겠죠. 로봇 개가 뭐 안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금미래에. 그렇죠. 그래서 입양을 해요. 네. 근데 그 개가 뭐 태양광으로 뭐 클라라처럼 에너지를 받는 친구라 하더라도 발전한 AI면 당연히 이런 식의 공감이나 그게 될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로봇계 진짜 영혼의 수준이 낮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로봇계를 진짜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반려동물 전 키워보지 않았지만 네. 고양이가 이제 반려동물 펫로스 증후군이 요새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양이와 눈을 맞추면서 있는 것과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반려 로봇을 기르고 있는데 네. 걔가 나중에 건전지가 다 되거나 네. 그래서 걔가 이렇게 눈이 감기는 상황인 거나 네. 그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네, 그 구분할 수 로봇이 있을까? 저한테 그 살아있는 인간만큼 그만큼 사랑을 교류를 당연히 했는데 더 줄 것 같은데. 네. 더 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당연히인가요? 저는 당연히죠.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더 많이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라 같은 그런 기능이 만약에 있다면 그쵸. 학습하고 공감하고 교류하고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질문으로 가져온 게 이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클라라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좋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한테 좀 약간 밑에 깔려있던 어떤 의문은 왜? 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그냥 나를 선택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클라라가 조씨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게 되는가라는 것이 저한테는 약간 의문이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로봇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을 다 맞춰주고 뭐 나와 너무나 말이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냥 나를 위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었다? 그렇다라기보단 인간이라는 건 나와 다른 존재 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데 나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싸운 것들로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굳이 말하면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 네. 반려견은 저는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고양이 좀 다르고. 반려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입양을 하거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란 종의 속성상 고양이보다 훨씬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무조건적인 헌신과.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봤지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존재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개를 네. 키워보고 네. 했지만 이게 물론 너무 슬픈데 네. 인간을 잃을 때 근데 이게 느끼는 슬픔과 좀 종류가 달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 지금 여기서 대신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김시우랑 김호상이 친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와 김시우 너무 나의 최고의 친구야.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 사람이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거를 막 이렇게 나를 그래, 위해서 맞아. 우리 싸우기도 하고 밀당도 하고 심지어는 네네네. 김시우랑 나랑 진짜 짜증나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신뢰관계 쌓아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뜯어보니까 기계인 거야.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맞아. 그게 더 맞는 얘기하는 비유인 거죠.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비유고 맞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AI와 사람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내지 마도 그럴 것이고 클라라와 태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김시우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김시우가 나한테 완전히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시우가 행복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동등한 존재인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렵다. 어렵죠. 네, 수현 씨 이게 맞는 어려워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반려묘 반려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시우님이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 교류나 사랑 이런 거는 지금 클라라가 그냥 너무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니까 그게 약간 내가 인간이랑 하던 교류나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질적이다 이런 말 아니야?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방에 헌신을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 같은데. 한켠에 계속 근데 왜 클라라가 조씨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주나 그런 의문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어떤 유기견 유기묘 센터에서 강아지들이 보면은 딱 이렇게 서로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그 인간도 그렇고. 그래서 반려 존재로. 저는 그렇게 하면 사랑이 확 빠져서 그 헌신은 가능하다. 그리고 헌신 좋다. 나도 근데 뭔가 클라라는 그 나 개 반려견과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클라라는 그러니까 반려견은 그러니까 걔는 사람과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클라라도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계속 그런 이질적인 느낌을 남기는 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고맙죠. 근데 이게 정말 아티피셜 프렌드, 아티피셜이지만 어쨌든 프렌드로서 프렌드라면 나와 동등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라는 거는 프렌드라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걔는 그럴 수 있어요. 나랑 같은 급이 급? 아무튼 나와 다른 존재니까. 근데 이게 정말 나의 프렌드의 존재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프렌드로 안 대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질감이 계속 저한테 읽으면서 이름만 프렌드인 거 아닐까요? 네. 저기 클라라 따분할 거야. 그렇지. 아픈 애하고 같이 사는 거. 이게 좀 제가 꼬리표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계속 생각났던 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가가 이제 자신의 소설 아이 로봇에서 제시한 로봇의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로봇 3원칙이 이런 칙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간은 해를 입게 두어서도 안 된다. 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3원칙이 이 원칙과 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1, 2, 3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생각했던 로봇이라는 개념, AI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은 우리가 이 클라라와 태양을 보고 뭐 다윈형의 악의 기원을 보고 이런 거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개념들을 발전시켜서 사실은 계속 AI와 로봇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뭐 윤리적인 부분 혹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개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클라라 같은 로봇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상한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또 문학의 역할이죠, 사실은. 네, 생각해보게 하는 거. 생각해보게 하는 거. 신영철, 지난 시간에 신영철 선생님께서. 네. 네. 아니, 신영 선생님 얘기했던- 얘기하셨나? 아, 맞아요. 맞네요. 네. 네. 경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지만, 배울 수 문학은 없지만. 그것을 대리 경험해보게 하는. 맞아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네, 연습장이다. 그래서 이 책을 네. 읽는 것은 그런 미덕이 매우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뭐 떠나보낸 강아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초등학교 때 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챗GPT를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등등 그런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해가 늘 너한테 친절했을 거라고 믿어. 클라라. 꼬리표를,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주영님 거부터 가볼까요? 저요? 저는 그냥 감정,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제가 요즘에 읽었던 그림책 2권이 생각나서 갖고 왔는데 둘 다 너무 좋은 책인데 하나는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마리아 이바시키나라는 분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고요.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작가이고요.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 그 서울예대 교수님이 옮겼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네, 호피디님은 제가 읽어보신 걸로 알고 혹시 네.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어요. 그거는? 아니요. 두 분.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각 나라마다 우리가 각자의 좀 다른 언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모든 언어에는 복잡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어떤 아사모사한 한글에 없는 감정을 다른 나라 언어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섬세한 미묘한 감정들을 단어로 표현한 거를 나라마다 모아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이슬란드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글루카 베드슈. 창밖 날씨. 창문으로 내다보기에는 좋지만 밖으로 나가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날씨. 그게 아이슬란드는 있을만 하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실란도.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보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여정. 이란 뜻의 단어가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콤무 오베레.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라마다 그 나라에만 있는 단어들, 우리한테는 없는. 근데 다 너무 좋아요. 데센 하스칸쿠라는 포르투갈어가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도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능력. 일본어에도 코모레비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오, 맞아요. 코모레비도 굉장히 코모레비 여기 있어요. 네, 나뭇잎 그것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그 햇살을 바라보며 느끼는 행복. 느끼는 생각. 네. 근데 저는 이 일본의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고이노요칸, 사랑의 예감, 첫 만남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있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펼쳐서 읽고 가면 마음 되게 좋아지는 책. 네,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연관이 없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좋고 뭐 이거는 어디다 얘기해도
뭐 아시죠 이거? 예. 이거는 그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라는 책인데요. 그 진은영 시인이 옛날에 4.16 그 참사 때 아이들 생일 때 시인들이 생일시를 지어줬었는데 그 유엔 학생을 위해서 진은영 시인이 그날 이후라는 생일시를 지었는데 그 생일시 하나를 이번에 그림책으로 이수지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그냥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첫 장부터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책이라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한 권씩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상한 논쟁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책의 수익금은 전액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적 활동에 기부된다고 하니 저는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사시면 좋겠다. 네. 하지만 네가 그 방 중 하나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다고 해봐.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또 다른 방이 있고 방 안에 방이 있고 그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조씨의 마음을 안다는 게 그런 식이 아닐까? 딴 걸로 볼까요? 수연님 네. 반려동물. 반려동물. 네. 근데 가볍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막 슬픈 얘기는 어릴 때 아닌데요. 키웠던. 저 근데 네. 반려동물 네. 키웠는데 약간 소동물 같은 거밖에 안 키워봤고. 근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반려동물 키워본 경험 이런 것보다.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게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 특히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주는 그 무조건적인 그 무한한 사랑은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네. 너무너무 그 행복함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에 너무 동의하고 저도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런 강아지의 사랑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에 너무 감동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제 안에 삐뚤어진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런 사랑을 너무 받고만 싶어하는 제가 좀 아니요. 그런 아니요, 삐뚤어진 마음.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보기 좋고 저도 너무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여운데 그 사람들이 왜 받으려고만 하지? 네, 왜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지? 강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면이 분명 있잖아요. 그 반려동물 키운다는 것에. 근데 물론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 유기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약간 제가 너무 그런 좋은 면을 보면 제가 좀 자꾸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클라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이해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의미가 뭔지조차 모르는 이 네. 인간들. 네. 화났어. 네. 아니,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네. 그 연결되는 부분이 네.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비단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맞아요. 마음을 누구한테 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의 무게나 네. 뭐 순수성이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럴 때가 많고. 네, 근데 네. 이거는 당사자인 네. 저도 그렇고 네, 참 그쵸. 정말 원하면서 그런 네. 사랑을 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받을 자격이 없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네. 그 클라라 맞아요. 태양을 네. 읽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네요. 가벼운 얘기가 전혀 아니네. 아니 사랑을 마음이- 어떻게 주고받아야 할 것인가를 들어가면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일인 것 같고. 네, 갑자기 반성되면서 막 네.
도망가고 싶네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빨리 갈까요? 네. 그 전에 제가 하나만 네. 아까 그 주영님 얘기하신 거에 붙이려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처럼 네. 이제 트위터나 SNS 같은데 지금 트위터가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잘 도는 게 있거든요. 독일어로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 제가 밈이 잠깐 있지.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근데 독일어 있을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독일어 다 있어. 네. 백파이 팬케시트란 말이 있어요. 네. 백파이 팬케시트. 이건 뭐냐면 따귀가 필요한 얼굴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오르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귀벌레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만 노래가 맴돌잖아요. 그러면 신앙송 같은 귀벌레라고 거. 얘기한대요. 그리고 드라이 캐세호흐라는 말이 있는데 세 개의 치즈 높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거는 수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쿠델 무델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10대 자녀의 침실 상태와 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거나 혼돈스러운 상태를 얘기한대요. 쿠델 무델. 우리 집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독일 사람들은 이게 왜 독일어에만 이런 게 발달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그 언어학적인 약간 그 칸트나 이런 그 철학이 그런 발달해서 게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가 보다. 근대 철학의 그래서 고향이어서. 막 김시우 딱 보고 쿠델무델 이러면 와 정말 그러진 혼잡스럽고 않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 야 너 그치. 정말 정신없고 10대 청소년의 방처럼 정신이 혼잡스럽구나 정신- 이렇게 그런 말하죠. 상황에서 쿠델무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 번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럼 네, 독일어 넘어가서는 대단하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그냥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즘에 본 영화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네. 거기에 이제 그 헤일 메리 계획이 처음 보셨나요 혹시 영화를? 저 봤어요. 저도 봤어요. 다 보셨구나. 전 못 봤어요. 설명만 할게요 그러면. 아니 수연님 못 봤다니까요. 그게 시작된 것은 우리가 태양 때문에 살잖아요. 네.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태양 때문에 살잖아요. 태양빛이 없으면 사실 사람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계획이 시작되는 그 단초가 태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스트로퍼즈라는 그 알 수 없는 생명체가 태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이 아스트로퍼즈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헤일 메리 호를 발사해가지고 가서 이 아스트로퍼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왜냐하면 충분히 그 태양을 존재하게 만드는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성까지 가가지고 아스트로퍼즈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아와. 그래가지고 라이언 고슬링이 네.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가 네. 그걸 타고 가서 이제 아스트로퍼즈를 제압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오는데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거기에 그 태양이라는 존재가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원천이라는 측면, 그 클라라를 살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제가 꼬리표를 가져오기도 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서 로키라는 외계인 생명체를 만나요. 네. 근데 그 생명체가 사실 우리랑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걔도 굉장히 그 우리의 근원적인 순수함에 닿은 존재거든요. 네, 로키가 네.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로키가 이렇게 뭐 좋음, 뭐 행복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로키가 말하는 건 자기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단어로 떨어지는데 그 로키의 그 순진무구함 그리고 그 정말 그 걔가 주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대가 없는 사람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사실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면서 두세 번쯤 울었던 사람이 꽤 많고 저도 한 두 번쯤 울컥하긴 했어요. 심지어는. 시우님 울었겠죠 뭐. 저같이 이렇게 네. 무감각한 생명체조차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 번쯤 울컥? 나 울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연결해서 보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치만 클라라와 태양과 맞닿은 부분들이 진짜 있다. 로키가 되게 네. 비슷한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를 보내지 마도 제가 가져왔지만 나를 보내지 마는 아까 말씀드린 네, 충분히 네.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보내지 마도. 맞아요. 나를 보내지 마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죠. 클라라 태양보다 더 재밌습니다. 저는 훨씬 재밌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나를 보내지 마는 영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영화로 네.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네. 프레그마타? 프라그먼트. 이거 아세요? 뭘까요? 몰라요. 몰라요? 최근에 나온 아세요? 저 몰라요. 프라그먼트는 제가 아는데. 비슷한 건가? 프라그먼트는 일본 패션 브랜드예요. 아, 근데 프레그먼트라는 이것도 저는 일본 영어 거예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일본 거예요. 프레그먼트는
최근 일본에서 나온 게임이에요. 아. 비디오 게임이죠. 근데 저도 안 해봤는데 이게 요즘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냥 뭔가 대충 보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간략히 설명하면 미래예요. 근데 이제 달에서 어떤 광물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그 광물이 인류에게 굉장히 유용한 광물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류가 그걸 계속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이 주인공 남자가 이 달에 있는 공장인지 무슨 우주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플레이를 안 해봐서. 근데 거기서 깨어나고 인공지능 소녀를 만나게 돼요. 다이애나라는. 인간이 네, 휴라는 남자가. 그 다이애나라고 저런 자기가 이름이 이름을 붙인 거죠. 다이애나더라. 근데 이제 그 소녀가 당연히 인공지능이니까 네. 이제 처음에 휴랑 소통이 이렇게 막 원활하지 않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같이 거기를 헤쳐나가면서 죽을 점점 고비를 비행, 넘겨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존재가 휴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생존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이애나가 네, 다이애나가. 휴를 위해서.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약간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이 게임의 엔딩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다이애나와 어떻게 교류하는가가 이제 게임을 해나가는 롤플레잉. 네, 근데 그 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다이애나와 그렇게 됐는지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그건 정해져 있는 엔딩인 것 같은데, 둘이 결국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그 위험을 헤쳐나가다가 마지막에 그 다이애나와 휴가 각자 뭐 서로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나 그래요.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게 또 생각이 났는데. 근데 헤일메리랑 비슷하다. 그리고 이게 사실 없는 얘기가 아니네요. 예를 들면 다 터미네이터라는 우리가 너무 네, 잘 알고 있는 네. 영화에서도 저 영화 안 봤어요. 그거 알기만 알고.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에 네. 휴머니즘 영화죠. 마지막에 얘도 결국은 스스로를 그렇죠. 희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터미네이터 2가 그 끓는 그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장면이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게- 명장면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자신을 그렇게 네, 자신이 희생하면서 스스로 마지막 죽어요. 포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야기의 원형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거네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숭고한 희생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기본 뿌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프라그먼트가 아니고 프레그마타 얘기하셨지만 이런 게 여러 가지에서 진짜 맞닿은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네요. 터미네이터 2 굉장합니다. 터미네이터가 여기 나오다니. 그 어릴 때 이거리로- 봤을 때도 울었어요. 네, 아니 너무 울만하죠. 감동적이잖아. 그건 무조건 울만하죠. 진짜. 희망이란 게 지겹게도 떨쳐버려지질 않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좀 충격받았어요. 어. 프로젝트 헤일메리 보고 어떻게 저 4번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셌구나. 아니 같이 본 난 4번 친구한테 알았어요. 얘기했더니 알았다고요. 그 친구가 어디가? 라고 묻길래 저 진짜 충격받았는데 아무튼 아니, 제가 왜 여기서 울지 않았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 너무 영화가 미국적인 거예요. 미국적이에요. 네. 그리고 전개가 다 너무 미국적인 너무 거예요. 미국적이에요. 얘가 위기에 처하면은 얘가 구하러 갔다가 또 얘가 위기에 처하면 얘가 구하러 가고 막 그게 뭔가 너무 대의를 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네, 그 모든 게 할리우드적이죠. 저한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입할 만큼 현실적인 느낌이 아니고 너무 헐리우드 영화 그 미국적인 그 느낌을 계속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가서 제가 도저히 거기에 네, 저도 그게 들어갈 수가 굉장히 없었어요. 약간 불편한 지점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라이언 고슬링이 맡은 역할이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국적인 서사를 네. 따르고 있어요. 그 캐릭터 그리고 너무나 미국 사람 결국은 같잖아요. 우리가 다 구한다. 네. 미국이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넘어간 것은 네. 로키가 미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네. 너무나 순수한 감정이 확 다가오니까 네, 난 네. 라이언 고슬링은 끝까지 별로 아니었어요. 네.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는 죽어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네. 왜요? 그래도 나중에 구하러 가잖아요.
맞아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선택한 건 아니죠. 그 독일인 여자가 그 물론 그렇긴 강제로 했죠. 태웠는데. 그 주사 맞춰가지고 태우긴 네. 했죠. 네. 근데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로키의 그 순수함에서 저는 약간 좀 울어도 괜찮겠다. 울어도 괜찮겠다 해서. 근데 결정하시고 눈물이 나진 오신 거예요? 않았어요. 결정했는데 눈물이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네. 예, 그리고 거기에도 그루트라는 네. 그 괴생물체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근데 그루트와 좀 다른 점이라는 거는 로키는 굉장히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힘들긴 했는데 저는 그 말에는 주영님의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제 인생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요. 열심히 네. 봤지만 네, 그리고 네. 좋은 미덕은 발견했지만 네, 맞아요. 아이씨 좀 너무 좀 동의합니다. 너무 정말 자본 미국 냄새 좀 빼지. 네. 왠지 그 성조기가 영원하다가 쭉 흘러나와야 될 것 같은 그냥 성조기가 은은하게 배경에 깔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런 거 소비하잖아요. 뭐 꼭 그 우주선 대장은 또 중국 사람이고 막. 그럼요. 에이시안이랑 다 끼워놓고. 에이시안 다 끼워놓고. 네. 철저하게 소비. 네. 이게 아메리칸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꼭 들어가고.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좀 네. 주인공은 꼭 근데 백인이고 그래, 짜증나. 맞아. 백인 남성. 맞아. 백인 남성인데 이름은 짜증나 진짜. 그레이스. 시간 많이 아무튼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질문을 그래도 뭐 한두 개? 한두 개 하나? 정도? 주영님 네. 질문 재밌는데요. 저요? 유전자 조작을 향상시키고 싶은. 근데 제가 어제 이 질문을 쓰면서 약간 좀 슬펐어요. 저는 향상시키고 싶은 게 없고요. 그냥 있는 거나 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향상 필요 없고요. 저는 치과에 가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치아,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튼튼한 치아와 노안이 오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저는 좋은 눈을 갖고 싶어요. 그게 향상 아니에요? 저도 그거 너무 갖고 향상인가요?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향상은 뭐 지능이 되게 높아져서 무슨 뭐 수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그런 식의 좀 그게 되고 그러니까 신체가 향상돼서 그러니까 제가 저는 눈이 뭐 1.5, 1.5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는 0.8, 0.9라도 그냥 평생 0.8, 0.9로 노안 없이 살고 싶다가 제 목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이 유전자 조작으로.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네, 무릎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한마디로 저는 그런 얘기예요. 네. 빨리 얘기할게요. 저는 저도 이제 주영님하고 저랑 많이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견지를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되게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꿈은 없어요. 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저희가 시즌2 막바지를 가서 그런 건지 옛날 책이 많이 생각나는데 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 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걸로 향상시키고 싶다면 그냥 좀 존엄성을 유지한 채 죽을 수 있게. 그 정도의. 저는 사실은 좀 네. 눈이 나빠져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많으니까 조금씩 내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얻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좀 나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막 갑자기 암에 걸려서 너무 괴롭게 항암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거를 안 겪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존엄을 좀 정도는 있어요. 지키면서 근데 막 죽을 수 지금 있는 갑자기 뭐 정도의. 인크레더블이나 뭐 무슨 옛날에 형사 가제트처럼 네. 만능팔이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하나도 그런 없어요. 생각 저도 해본 적도 그냥 없고. 달리기 할 때 무릎이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좀 덜 아팠으면 네. 좋겠다. 아니면 뭐 너무 괴롭지 않게 아까 네. 치아를 씹을 수 맛있는 걸 느낄 네. 수 있도록 혀가 끝까지 잘 기능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순냉면이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쵸.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오늘 네. 우리가 주제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슬픈데, 네, 좀 더 젊으신 두 분의 이야기 얘기 듣고 싶네요. 들어볼까요? 네. 저도 만능팔 처음 갖고 싶은 거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먼저 어떤- 나 아, 뭔지 아, 뭘 해야 되지? 전 초능력 좀 갖고 너무 싶나요? 철없는 생각했는데 초능력 괜찮아요. 갖고 싶나요? 그렇다기보다 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감각을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감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슬프게 말하면 좀 기쁘구만.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거는 병인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라 이런 거 예를 들어 기뻐서 울고 이런 이런 거. 거. 그 제가 냄새들을 알잖아요. 뭐 이 냄새 저 냄새. 그러면 그럼 제 특별히 기억 좋은 속에서 냄새만. 기억 속에서 이 냄새와 이 냄새를 합하면 어떤 냄새가 날까라는 것을 제가 제 기억 속에 있는 감각들을 합쳐서 제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거 죄송한 말인데 어디다 써먹어요? 쓸모 없어도 돼요. 그냥 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게 큰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 무용한 것들을 참지 못하는 인간이 돼버려서 늙어가지고. 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저한테 뭐 이런 방향제가 있고 이런 방향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두 냄새 나니까 이걸 같이 뿌리면 어떤 냄새가 날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걸 조합했을 때 냄새가 느껴져요. 그럼 같이 뿌려도 되겠다. 뿌리고. 그런 거는 와, 이런 기회를 그렇게 쓰는 요리할 때도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걸 넣으면 어떤 맛이 나겠다가 명확히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상당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왜냐면 연두를 보면 대충 맛이 상상되지 않아요? 샘표 식품의 연두를 근데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한알 육수 이런 거 보면 더 명확하게? 뭘 얼마나 더 명확하게요? 음악도 지금 여기서 이 코드에 저는 절대 음감이 없으니까 이 코드에 어떤 음을 하기야. 어떤 코드를 얹으면 어떤 게 그러니까 들리겠다. 시우님은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도 그렇게 돈도 필요하지 않고 이분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사부작 양파. 감각이 화려해지면 악기 좋겠다. 네. 걸까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꼭 가지시길. 우와, 왜냐면 진짜. 저는 나 진짜 준다 그래 나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요. 그거 있어야 될까? 재밌을까요? 제 삶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알겠어요. 네. 가지시기를. 파이팅. 저는 요리를 안 해가지고 응원합니다. 있는 맛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하고 있을까? 자, 수현님. 저는 그냥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서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 능력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그건 그건 갖고 좀- 싶지 않은데. 진짜요? 잠자는 그 행위가 너무 너무 행복한데. 행복하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불면증이 만약에 있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긴 해요. 불면증 없어요. 근데 그럼 물리적으로 못 자는 거예요?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의도해서 네네네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 졸려요. 거면 뭐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거긴 하네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올리브영에서 이 요새 이렇게 스퀴시 뭐 이렇게 만지면은 기분 좋아지는 와프? 스트레스 볼 네네, 스트레스 맞아요. 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잠만보 모양으로 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사면 주냐면 멜라토닌 젤리를 사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럴싸하다.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한 게 나는 멜라토닌 젤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자요. 잠만보를 위해서. 근데 예전 같으면 샀는데 네. 요즘은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 옛날 같으면 샀는데 내가 또 그쵸? 바로 샀죠. 뭐 무슨 와, 멜라토닌 진짜- 차라리 젤리를 뭐 진짜 주면 되잖아. 진짜 변하셨다. 변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세 그런 번 분이셨는데. 들여다보고 안 샀어요. 아무튼 저는 불면증은 없지만 그게 수현님은 이해가 그러니까 돼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진짜 잠을 안 자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좀 유전자 변형으로 네. 갖고 싶다. 네. 시우님 죄송해요. 제가 그게 네, 아니에요. 갑자기 한두 시우님 거만 제가 번인가요? 비난했나? 새삼스럽지 하지만 좋은 않아요. 상상력이었다. 어떻게 제가 포장이 안 되나? 맞출 시간이 됐네요. 네, 맞출 시간이 됐네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뭐 굉장히 초반부에는 너무나 이렇게 그 큰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두 이걸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덧붙이자면 이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분은 이름으로는 다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계속 자랐고 영어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작가들이 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도계 미국인 소설가 준파라히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인도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분은 심지어는 저는 재밌는 게 인도어를 하고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로 소설을 써요. 근데 2012년부터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맞아요. 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탈리아어로 네. 쓴 산문집을 읽어봤는데 그거 아까 잘 우리가 쓰시겠지? 얘기한 거랑 잘 쓰시겠죠. 근데 저는 네. 작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고하진 않고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달라진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나 사고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컬처가 되게 다양한 언어 베이스에서 컬처를 가진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보는 거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 더 추가하면서 오늘 클라라와 태양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 주 어떤 책인지 마지막으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장식일까요? 진짜 어려운 하게 됐는데 장식? 진짜 네. 어려운 책이야.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걱정 많이 하고 네. 들고 왔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책이에요? 제목을 얘기하세요. 네. 네. 수전 손택의 말이라는 인터뷰를 엮어놓은 네. 책이고요.
수잔 손택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뭐 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20세기에 지성인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뭐라고 종합 종합 예술인?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종합 병뚜기 선수 같은데. 종합 인문사회 예술인 어때요? 네. 완전 지성인이죠. 인문사회도 들어가는 이 것 같아요. 시대의 지성. 정말 네, 시대의 지성. 집합체? 맞아. 네, 진짜 그런 지성을 분이- 공부한 지성. 네, 그런 분이 이제 지성이라 인터뷰를 그랬어. 왜안 지성 하십니까? 지성이라 지천. 그랬어. 지천 네. 지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책인데 아주 사회나 뭐 예술 다양한 분야에 대해 그걸 다 망라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목은요? 수잔 손택의 말. 음. 네. 다음 주로 마지막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